반갑습니다. 날씨도 찬데 또 이렇게 많이 다보법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을 살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은 새해에 했던 그 다짐들, 또 새해에 세웠던 각오들, 새해 맞나? 이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음력을 맞이하면서 내가 양력 새해 첫날에 세웠던 올해의 계획들, 그 다음에 올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다 그런 발언들을 꼭 성취하시고 또 한 번 더 스스로를 이렇게 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올해는 우리가 이제 무술년이라고 그러죠. 해마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새해가 꼭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무슨 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띠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또 그러고 그런 것들도 또 뭐 한 달이나 또 음력설 지나고 나면은 뭐 올해가 무슨 년, 무슨 띠, 이것조차도 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에 매몰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게 또 우리 또 살림살이이기도 합니다. 뭐 해마다 그렇지만 이제 개띠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거기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하는 수거가 있죠. 개띠가 많은데 1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개띠인데요. 올해 개띠는 또 특별한 개띠다. 무슨 개띠냐? 58년 개띠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다. 개띠 하면은 많은 그 연도가 있는데 앞에 꼭 58을 붙여가지고 58년 개띠 무슨 수거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58년 개띠지?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아예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70, 80 세대들은 58년 개띠 하면 뭔가 좀 다른 띠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개띠하고 앞에 58년이 붙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수거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사회적 현상으로 또 사회적 하나의 단어로 이런 말들이 수거화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 인구 조사를 한 5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인 조사는 한 10년 만에 이제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인구 조사 한 것을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인구 조사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게 1960년도라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할 만큼 통계청이 그다음에 그런 기구들이 이제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아주 그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 2살 되는 사람들. 그럼 몇 년생입니까? 58년생이죠. 그 인구가 얼마였느냐? 101만이었다고 그럽니다. 101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57년, 56년생은 얼마? 90만이었대요. 10만 인구가 더 층이 두터운 거죠. 10만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 해에 얼마가 애들이 태어나느냐? 작년 통계가 37만? 반하고도 더 줄어들었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101만이 새 인구였는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37만, 38만, 4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이야기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는 인구가 앞에 세대보다 10만 명이 더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한 시 단위가 10만 명입니다. 세종시 아직 10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인구층보다도 한 10만 명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대가 이렇게 이제 다른 세대와는 좀 달리 숫자가 이제 좀 많은 거죠. 뭐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회적 기여도나 생산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5,8년, 그 앞에까지도 뭐 인구가 사실은 작았던 것은 아닌데 90만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100만을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58년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하나 그 58년생이 하나의 그 사회 문화를 갖다 이렇게 이제 주도를 해 나가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면은 6.25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쟁의 이제 그 후유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소득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한 $80 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80가 된 시점이 언제냐? 5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래를 갖다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해가 58년입니다. 그렇지만 58년 개띠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무술년이라고 그러죠. 술은 이제 개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자가 음양 오행 가운데 토를 의미합니다. 토는 뭐냐면은 가운데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은 색깔로 하면은 5가지 색깔 중에서 황색이 정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는 뭐예요? 중심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개도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는 개는 바둑이죠. 이름이 철이와 영수, 철이와 영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둑이죠. 바둑이 그러니까 개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어떻게? 바탕에 흰색의 전박일 것이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하고 이제 친한 개는 뭡니까? 누렁이죠. 그렇게 해서 그 누렁이가 뭐냐? 황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술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노란 게 누렁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뭐 같은 값이면은 누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검색이라는 게 낫죠. 같은 색깔이지만 은행잎을 쳐다보고 검색이라고 그래야지. 딴 색깔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이왕이면 노란색이거든. 앞에다가 검색이라고 갖다 붙여보자. 금 중에서도 또 수식어를 또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황금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금 좋아하시죠? 황금도 좋아하시죠? 그럼 같은 값이면은 황금 개띠해라고 이야기하자. 이야기가 되죠? 같은 값이면 따옹치마. 그런데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는 부자를 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수렵할 때 이야기죠. 돌도끼 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산이나 들로 휩쓸 땡기면서 사냥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는 개가 훨씬 더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 발달해가지고 있죠. 시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각하고 후각은 훨씬 발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조상은 이제 늑대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뭡니까? 늑대를 길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가축이 되죠. 가축이 되는데 그 가축이 된 게 이제 개라는 겁니다. 혼자서 사냥을 나갈 때보다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든 내가 듣지 못하든 내가 냄새 맡지 못하든 그걸 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나갔을 때에는 그날 허탕치고 오는 날도 있고 뭐 짐승을 못 잡아오는 날도 있는데 개를 데리고 나가니까 한 달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잡아가지고 하루 소비하는 것과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인류가 부자가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저기 사냥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컹컹 짖어주고 주인님 지금 위험 상황입니다. 피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안전도 담보를 해주고 내가 보지 못하던 짐승들을 먼저 발견해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냥물을 잡아와서 저축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저축이 가능한 이야기는 은행 잔고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다 써버리면 이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저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개하고 사냥을 나가기 전까지는 저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개와 사냥을 다닌 이후로부터는 저금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뭐 냉동을 시키든지 소금에 절이든지 뭐 말리든지 그거는 이제 각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말릴 거는 말리고 소금에 절일 거는 절이고 냉동시킬 것은 냉동시키고 오늘 같이 아마 날씨가 추운 지방에서는 냉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인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때로부터 저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저금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문화가 풍성해지고 문화가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개가 우리 인류사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기여한 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지 이상입니다. 개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친하다가 보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참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에 대한 이야기가 꼭 좋은 이야기들만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숫자가 많잖아요. 586 개띠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띠들한테는 뭡니까? 또 비난받을 소지가 또 생기겠죠. 숫자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시기일 수도 있고 뭐 질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또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말들 중에서 앞에 이제 개자 붙이는 글자들이 이제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이미지도 들어들어 있죠. 우리 옛날에 그 뭐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집 나가면은 뭐 다 아는 이제 그런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소리가 아닌가 표준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이제 들었는데 그게 이제 표준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방송 용어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당연히 이제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사전 갖다 놓고 표준말입니다. 그거 토 달면 안 됩니다. 그래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말이 이제 방송을 타게 됐는데 그 절대 뭡니까 비하하는 용어나 그런 용어가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냥 뭐 고생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그 말을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고생이 좋은 고생은 없죠. 물론 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좋은 고생이었지. 그때 그 고생할 때 그 당사자로서는 그 좋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을 그 글자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확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 이제 뭐 중국에서도 쓰는 속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쓰는 속담인데 아마 이게 이제 걔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사자보다는 좀 더 안 똑똑했던가 봐요. 우리 뭐 경전 안에 보면서 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전 안에 코끼리가 굉장히 이렇게 또 지혜로운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속에서 사자나 코끼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좋지 않는 표현이 이제 별로 없죠. 굉장히 이제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사자하고 개를 이렇게 이제 대비시켜 놓은 말이 있습니다.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은 흙덩이를 쫓아가고 그렇죠. 집에서 아마 개 다 키워 보셨죠. 지금이야 뭐 집 안에서 개를 키우지만 마당에서 키우던 개도 생각해 보면은 툭 던지면은 저리 가는데 사자는 안 키워 보셨죠. 그런데 사자는 그렇게 한다요. 흙덩이를 툭 던지면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쫓아온대요. 그렇게 해서 사자는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은 흙덩이를 쫓아가지 마.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흙덩이 던진 사람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자와 개를 이렇게 이제 비유해 가지고 개가 참 좋은 이미지가 대세이지만 또 사람하고 너무 가깝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씌워진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사자도 가까이 짐승처럼 길렀으면 또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아마 많은 말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평가 절하를 받은 게 아마 이렇게 또 이런 앞에 뭐 고생 앞에다가 이런 글자를 갖다 붙이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된 거 아닌가. 예. 집안에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첫째 며느리는 같이 사니까 고마운 줄 모른대. 그런데 둘째나 셋째는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맛있는 거 좀 새로운 거 갖다 주고 용돈 조금 좀 아이고 둘째 셋째가 최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기여도나 희생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공로는 첫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걔도 만약에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은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사자하고 비교 당해가지고 이런 손해를 보는 이런 아마 속담이 안 생겼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말을 이렇게 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익도 많이 받지만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손해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입춘되면 우리 이제 입춘 기도를 하죠. 입춘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불교적인 그런 이제 그 문화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입춘 기도할 때 이제 입춘 불을 나눠줍니다. 입춘 불을 나눠주는데 그거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조고 다리가 3개 있는 새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입춘 불을 갈라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 중에서 눈이 3개인 개, 삼목구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이렇게 이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이제 갈라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개 눈이 이제 3개인 거예요. 예. 개 눈이 3개? 예. 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하나의 눈이 뭐냐? 그 눈이 지혜의 눈이더라. 예. 우리 뭐 티벳 그 태화 같은 거 보면은 눈 3개 그려진 그림들 들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32상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뭐냐? 미감 백호상이죠. 가운데 지혜의 눈을 표시를 하죠. 가운데 이마에다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성인과 차별화할 때 32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32상 가운데 하나가 미감 백호상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미감 백호상에서 광명을 내비쳤다. 이게 시작하는 문투의 아주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 눈이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 그렇게 해서 삼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을 때 삼재를 쫓는다. 그런 이제 그 속담하고 이제 생활 습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제 형상화가 된 거죠. 해서 팔만대장경 안에 그 조성하면서 그 삼목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눈이 3개인 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해서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이거인이라고 하는 이제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그 초상화가 이제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 팔만대장경 조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정사는 고려 말에 몽고난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팔만대장경을 새겼다. 이게 이제 정사입니다. 또 해설에서 전하는 이제 야사는 이 거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조상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삼목구하고 눈이 3개인 개하고 같이 이렇게 인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사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이 거인의 초상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는 정사고 야사는 야사고 또 야사는 정사가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야기거리가 이제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아주 이제 그 합천에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아주 그 지금을 치면은 막 국어 공무원이나 아주 그 미감 말직을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 벼슬을 이렇게 이제 뭐 벼슬이라 할 것도 없고요. 관직 중에서 제일 이제 낮은 그런 이제 관직을 살고 하루는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주선 거예요. 보니까 눈이 3개더랍니다. 딴 사람이 아무도 안 주워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자기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거인이라고 하는 양반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많고, 걔도 유기견이 분양이 잘 되는 유기견이 있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유기견이 있대요. 예쁜 거, 그죠? 어떤 다른 분양이 되겠죠. 또 그게 종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까만 털을 가진 건 또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런다네요. 그런데 아무리 얘는 눈이 3개니까 누가 그 길에 아무리 참 물자가 귀한 시대지만은 길에서 개 한 마리 주웠는데 주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마 다 그냥 지나갔겠죠. 그랬는데 이 거인이라고 하는 거사님은 그게 알고 이제 자비심을 내 가지고 그 개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아주 뭐 예, 제일 이제 밥 때 되면 밥 잘 주고 방 안에 들른 건 아니고요. 예. 지금이야 방 안에 개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밖에 이제 개집도 하나 지어주고 개 밥그릇도 잘 장만해주고 하루에 새끼 이제 잘 주고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한 3년 후에 이제 개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죽으니까 또 얼마나 또 안 됐어요. 집안에 참 매일 같이 있던 식구가 없어진 거하고 뭐 거의 이상의 이제 슬픔이 있었겠죠. 지금도 가끔은 이제 지금 요즘은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절에 가끔 와서 스님 개 위패 하나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주지스님이 엄청 당황스럽더래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님 개 49제 좀 지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러웠대요. 언제 요즘은 예. 이제 아주 보편적인 문화로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개가 죽고 아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슬픔을 이렇게 다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장사를 이제 지내주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 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많이 보셨죠? 1,000만 명이 봤으니까 안 봤거든 꼭 보러 가세요. 그 아주 그 많은 걸 이렇게 우리한테 그 가르쳐 주더만요. 그래 갔는데 이제 또 갔더니 그 염라대왕 밑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눈이 세 개더랍니다. 그래 쫓아 내려오더니 아이고 주인님께서 여기 어쩐 일입니까? 이것도 무슨 소리야? 제가 그 산목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댁에 제가 천상에서 죄를 조금 지어가지고 기양을 좀 3년에 땅 위로 기양을 가라 그래서 기양을 갔는데 마침 주인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3년 동안 형기를 잘 마치고 대접 잘 받고 그래 다시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혹시 소원이 뭐냐고. 그래 땅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싶습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몸이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러죠. 굉장히 현실 긍정적인 거죠. 불교라는 종교도 그렇고 동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굉장히 긍정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천상이고 그게 극락이라는 거죠. 그 속담 안에 딱 압축돼 한마디로 딱 있는 용어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지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핑계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죠. 시시한 핑계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제가 땅 위에 있을 때 팔만 대장경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참 저승으로 오게 됐으니까 다시 지상에 내려가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염라대왕님 보내줄 겁니다. 그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본대로 이제 시켜주는 대로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지상 세계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참 이렇게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개도 눈을 세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염라대왕 앞에서 만난 그 심판관도 눈을 세 개를 가지고 있고 그 한 개의 눈이 과연 뭔가 그게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은 그 설아의 눈은 그 이거인 거사는 개 눈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아유 저 강아지 집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거인 거사는 사람이 워낙 자비심이 있고 또 평소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개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저 한 개의 눈은 지혜의 눈이다. 내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이다. 이걸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선뜻하게 이제 사실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갖다가 티베트 불화에서는 눈 세 개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우리 이제 민화나 속담 속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눈을 가진 사람 혹은 세 개의 눈을 가진 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개 이야기는 뭐 상당히 이제 우리 뭐 불교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신라 스님들 중에서 이제 최고 출세한 스님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중국에 가서 지장보살로 지금도 정 아시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이죠.
지금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죠.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만 신라 고려 때는 중국이 이제 제일 선진국이었죠.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제 다 이제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합니다. 스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교각이라고 하는 스님께서도 중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하러 가는데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시봉을 해야 되죠. 손주가 찾아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고 그렇죠. 친인척도 마찬가지죠. 좋기는 한데 딱 이건데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키우든 자식들이지만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또 안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어야 되고요. 김경화 선생님도 사람들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면 뭡니까? 그거 다 이제 수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키워보시면 아마 다 알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 패도 반갑다고 쫓아오죠. 금방 맞고 나간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서 그냥 또 꼬리 흔들면서 쫓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죠. 개도 이름이 있어야 되죠. 바둑이, 해피, 요즘 와갖고 뭐 메리, 그럼 뭐 요즘 왔는 이름이고요. 옛날에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김경화 선생님이 신라에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 개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가니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렇지 않아도 말을 잘 듣죠. 개는 말을 잘 듣지만 이놈이 그래도 혹시 가다가 마음이 변하면 곤란하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말을 좀 잘 듣는 개였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바람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선청이라고 지었습니다. 선, 착할 선자입니다.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착할 선자도 되지만 잘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청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말 잘 들어 이 말입니다. 말 잘 들어. 개 이름을 부를 때는 선청아 하고 이제 이래 부르는데 안에 깔려 있는 것은 뭐 말 잘 들어. 그 안에 교각 스님의 내심이 다 들어 있죠. 끝까지 물론 이제 개가 충성을 다 하지만 지금같이 무슨 이렇게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개들 힘 안 들겠어요? 사람이 힘이 드는데 이놈이 중간에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훨씬 덜 외롭죠. 옆에 한 마리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선청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청, 한문으로 선청이죠. 우리말로 뭐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이름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도 이제 이름을 참 이렇게 소중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다음 본명도 지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짓거든요. 왜? 그 사람이 가장 모자라는 부분. 이걸 이제 보충해 주는 게 왜요? 부르면 그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물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물 숫자가 들어간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음양의 오행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불자들 중에서 지혜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너무 차가워. 이런 사람은 자비가 부족한 거죠. 그럼 자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계속 이제 불러주니까 뭡니까? 이름이 불러주면서 김추수 시에 나오죠.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러죠. 이름 자체가 뭐예요? 축원이 되고 축원이 되면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 보충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 이름 하나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선청선 그 교각 스님의 내심이 그 개 이름에 이제 반영이 이제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뭐 지장 그 성지에 이렇게 이제 가 보면은 그 입구에 딱 그 개가 동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딱 버티고 서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화 스님을 끝까지 잘 모시고 간 그 공덕으로 지금 개 동상이라고 좀 그렇죠. 석상이네요. 개 석상이 이제 그 지장 그 성지에 가면은 입구에 그 제일 큰 절 앞에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개가 또 뭡니까? 우리 이제 생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가깝고 있지만 수행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깝죠. 개하고 이제 제일 관계되는 이제 화두가 뭡니까? 무자 화두죠. 무자 화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무자 화두입니다. 예. 적어로 이제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고 무자 화두가 있는데 그 두 화두가 이제 사실 우리 부자들이나 스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두입니다.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가장 영험 있는 화두라는 이야기죠. 가장 영험 있다는 화두는 물론 화두가 1700개 가까이 있지만 이 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인기가 있는 것은 뭡니까? 가게도 인기가 있는 것은 잘 팔리죠. 식당도 인기 있는 데는 뭡니까? 재료가 신선하죠. 재료가 신선한 데는 신선하니까 또 맛있죠. 맛있으니까 또 손님이 오죠. 그것처럼 인기 있는 화두는 또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요 근세에 이제 효봉스님 같은 경우는 이 무자 화두 가지고 이제 공부를 아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 송나라 때만 이 화두가 유명했던 화두가 아니고 우리 이제 효봉스님도 이 화두를 가지고 뭐 불과 100년도 안 됐죠. 한 50년? 그만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한 그런 이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무자도 결국 이제 개하고 이제 관계되는 그 화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가 우리 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속에도 공부 속에도 이 개가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무자 화두가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무자 화두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자 화두를 들고 있다가 생기는 영험담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스님 중에서 하나 이제 그 운문종 스님인데요. 덕산연밀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응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이제 송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뭐 한 7, 800년 전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가 영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들고 이제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화두만 잘 챙겨서 해야 됐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무자에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개에다가 신경을 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하면은 무자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개한테고만 이제 신경을 써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정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 제일 무서운 개가 뭡니까? 부르독입니까? 도사견입니까? 엄청나게 큰 개가 입을 벌리고 으르르 하고 이제 잡아먹을 듯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다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나타났으면 괜찮은데 다음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 옆에 스님들이 왜 그러냐고. 그때는 이제 이만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덕산 연밀 스님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장 스님한테 올라가죠. 그래 이제 삼배를 이제 딱 하고 스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서 도저히 무자 화두 무서워서 못 들겠습니다. 화두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듣고 이제 상황을 얘기를 좀 해와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한참 듣고 계시더니 그럼 다시 가지고 가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하거라. 그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또 어른심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대로 또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거든 도망가지 말고 그 개 입 안으로 쫓아 들어가거라 그래요. 이게 처방책입니다. 화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바꿔달라고 갔더니 개가 나타나거든 도망가지 말고 그 개 입 벌린 데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쫓아 그것도 속도를 있는 대로 뛰어서 온몸을 던져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타날까 봐 무서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자신감 급 상승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나타나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방장님이 만나고 나니까 나타나기만 해봐라. 예, 이게 이제 선지식의 역할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타날까봐 아유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어르신한테 한번 갔다가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또 딱 입을 벌리고 이제 나타난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냅다 그냥 입 안으로 그냥 쿵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가 쿵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용했습니다. 야 이제 개 뱃속인가, 개 위장 아닌가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괴짜가 아니더랍니다. 괴짜가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무자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 현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진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장애가 이제 생기죠.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있다가도 또 망상이 떠오르고. 그 장애는 사람마다 종류는 다른데 다 어떠한 장애든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도고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를 이제 피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극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무자화두 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 이제 무자화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이제 조주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인데 이제 그 뭡니까? 조주 스님은 이제 별명이 뭐냐면 고불입니다. 고불. 옛고자에다가 부처 불자입니다. 오래된 부처. 왜 오래된 부처냐?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지금도 120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당시에 그 120살은 엄청난 나이입니다. 보통 사람이 환갑 60살 살면은 5, 8년 개띠가 올해 환갑이다 그러면 잔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쑥스럽게 무슨 환갑이야.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말자. 저 식당에서 잔치도 아닙니다. 내가 밥 한 번 한 끼 낼게. 다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환갑잔치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뭐냐? 60까지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갑을 2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오래 사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요? 아니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뭐 잘 드셨겠죠. 그렇게도 120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 안에 뭐예요? 120살을 살아야 될 뭔가 원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냥 뭐 120살이다 오래 사셨다 고불이다. 이러고 이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을 좀 많이 피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지? 왜? 화두가 엉뚱한 데서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왜 120살까지 사셨지? 이건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참선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조주심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120살까지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혼자 알아내야 되잖아요. 혼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저 책을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아주 이제 이것을 이 이유 때문에 120살까지 사셨을 수도 있겠다. 혼자서 이제 나름 그렇게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뭐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했습니다.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 혼자서 이제 혼자 출가를 하신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자기 또래 친구하고 이제 같이 출가를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어릴 때 출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예전에 이제 흔했습니다. 절마다 동자승이 이제 다 있던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명세를 했습니다. 네가 깨치면 나를 제도해주고, 내가 깨치면 네를 제도해주고. 그 둘이서 이제 손가락 걸고 이제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은 이쪽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다가 이제 정진을 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또 맨날 장난해야 되잖아요. 또 쓸데없이 시간 빼앗기는 일이 많으니까 공간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그마한 계곡을 이제 하나 두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이제 저쪽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 달정입니다. 왜냐 저 조주 스님 이름은 종심입니다. 그런데 이 달정이가 어린 나이에 아파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죽습니다. 이거 뭐 친구가 죽으니까 이거는 뭐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말 감당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놈아
그 맹세는 어떻게 하고 네가 먼저 가다니 끄이 뭐 이제 대성통곡을 했겠죠. 그러자 한참 슬퍼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불교는 윤회라는 것이 있지. 환생이라는 것이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면은 얘가 환생할지도 몰라. 워낙 이제 친한 친구고, 그거 하니까 또 어릴 때 동네 친구고, 이제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진은 정진대로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이제 빨리 또 환생해가지고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이제 마음에 그걸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 연세가 드시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한 산중에 방장이 되고 많은 대중을 이제 거느리는데 달정이가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오면은 나를 찾아올 수 있을래나 뭐 걱정이 많습니다. 노파심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아니나 다를까. 동자승이 찾아왔는데 뭘 들고 왔느냐? 개를 한 마리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저러 오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큰 친구죠. 개가 이제 큰 친구니까 개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개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개하고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불의의 이제 경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를 키우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무는 사미가 절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개하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뭐 개도 사람 같고 사람도 개 같고 이제 그런 경지가 나타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장 스님이 또 옵니다. 조주 스님이죠. 그 이제 개를 안고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자기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경전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이 개를 데리고 가서 이 질문을 하면은 조주 스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개에게는 당연히 불성이 있다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무는 사미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의심의 여지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확인받으러 가는 거죠. 우리 질문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 확인하러 가는 거죠. 봐, 내 생각이 맞군.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헌사미가 우리 조지스님이 당연히 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유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뭐라고 합니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게 확 깨지죠. 단 한마디에 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안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보이는 각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할 수 있고 개에도 우리가 키울 때는 뭡니까? 반려견일 때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에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정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기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유기견하고 반려견이 다른 개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개죠. 주인이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반려견이 되고요. 어느 날 키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못 본 거죠. 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적인 측면, 가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 한 마리 속에서 당연히 우리 불자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는 개의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는 반려견이지만 가끔 사고를 치죠. 왜?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야성이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물었다. 뉴스 가끔 나오죠. 심지어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불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와 반대적인 불성이 없는 가축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개가 가지고 있는 그 불성, 반려견으로서의 그 불성도 있지만 본래의 업식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서의 업식이죠. 그런 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동시에 보고 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한테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야성적인 측면들, 불성이 없는 측면들, 짐승으로서의 측면들,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가졌을 때 그 개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은 늘 뭡니까? 중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개 한 마리를 갖다 놓고도 그 유와 무의 양변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가 이제 개떼를 이렇게 이제 맞이했고요. 그러다 또 황금 개떼하고 또 개 잘 키우면은 우리 또 조상들처럼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절에 아주 이제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고 또 우리가 그 개를 갖다가 매결 하는 무자하두를 통해 가지고 유무 양쪽 중도 그것을 갖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뭡니까? 불자로서의 제대로 된 지혜의 눈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포교원에서 지금 그 붓다로 살자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분 동안 정진을 하고 내가 1분 동안 화두를 들고 있고 내가 1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면 1분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수행을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삶들을 견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